대표님은 건물 있으세요? 아주 작은 거. 아주 작은 거. 예. 혹시 개수는? 두 채. 두 채? 네. 야, 저는 집도 한 채 없는데 집에는. 아, 부럽네요. 아, 야. 오늘 주제는 바로 오마빌딩 편입니다. 그럼 대표님에 대한 제가 가벼운 소개만 드리면 네. 이제 빌사나 대표 네. 의사님이시고 네. 조금 특이한 이력이 하나 있으세요. 네. 고등학교 재학 중인 19세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 네. 일단 고등학생 때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왜, 네. 왜 취득한 거예요? 일단 제가 어렸을 때 살던 곳이 그 네. KTX 광명역 있는 쪽이었거든요. 근데 거기를 그 개발하는 걸 어렸을 때부터 봤어요. 논밭이 도로로 바뀌고 그렇죠. 논밭이 건물로 바뀌고 그 주변 사람들은 보상을 많이 받았는데 네. 저희는 쫓겨났거든요. 월세로 살고 있었으니까. 네네, 여기 개발해야 되니까 아, 나가라. 그래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부동산을 해야겠다. 그래서 친구들 다 이제 수능 공부할 때 네. 저는 부동산 공부를 했습니다. 부동산 공부를. 네. 야, 요즘에 혹시 네. 구글에서 네. 장래희망 검색하면 네. 딱 뒤에 뭐 뜨는지 아세요? 유튜버 뭐 이런 거 뜨죠. 아, 유튜버 맞아요. 유튜버 뜨는데 네. 장래희망 딱 검색하면 장래희망 순위, 뭐 장래희망 찾기, 장래희망 테스트, 장래희망 추천, 뜻 뭐 이런 게 뜨는데 네. 딱 직업이 두 개가 뜨거든요. 네. 하나가 바로 유튜버고요. 네. 하나가 바로 건물주예요. 아, 네. 그렇죠. 아니, 이게 저는 사실 그 초등학생이라든가 아니 어르신 분들이 네. 장래희망이 유튜버인 거는 좀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요즘 많이 사람들이 보니까 그쵸. 노출되니까. 네, 근데 최근에 뭐 신문 기사를 보니까 장래희망 초등학생의 꿈이 네. 건물주가 적힌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혹시 알고 계세요? 근데 항상 상위권에 있긴 했어요. 아, 이거는 좀 충격적이긴 하잖아요. 네, 네. 그렇죠. 일단 왜 그런 현상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건물주라는 거 자체가 네. 좀 이제 언론에서 그렇지만 좀 이제 뭔가 성공한 사람, 뭔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연예인분들도 빌딩을 많이 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뭐 종합적으로 좀 작용을 한 것 같아요. 대표님은 건물 있으세요? 네. 아주 작은 거. 아주 작은 거. 예. 혹시 개수는? 두 채. 두 채? 야, 저는 집도 한 채 없는데 집에는. 저는 물론 대구에 아파트가 하나 있긴 하죠. 어쨌든 서울에 제가 마음 편히 누울 수 있는 공간 하나가 없는데 네. 그 건물이 서울이신 거죠? 네, 서울이죠. 야, 대표 혹시 나이가 어느 정도 되시는 거죠? 저는 31살입니다. 야, 31살에 건물 두 채. 네. 저는 31살에 지금 신입사원으로 선배님들 이제 네. 일 도와주고 연봉도 뭐 그렇게 높지 않았던 것 같은데. 네. 부럽네요. 야. 제 연봉만큼 월세 들어오시는 거. 그 정도는 아닙니다, 아직. 네. 다행이다. 연봉. 아직 열심히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대표님과 이야기하는 주제가 네. 이제 꼬마 빌딩이잖아요. 네. 우선 꼬마 빌딩 이야기 요즘 되게 많이 들었는데 네. 정확하게 이게 뭔데요? 금액이 50억 미만의 네. 한 층수는 한 5층 정도 되는 5층 미만 건물을 뭐 꼬마 빌딩이라고 얘기는 하거든요. 네. 꼬마 빌딩이 딱 그 일반 투자자분들이 딱 투자하기 좋은 금액대긴 해요. 그래서 현금 한 1, 20억 정도로 네. 대출 받아서 이제 매입을 하거든요. 좀 이상해요. 그 네. 수학적으로 건물이 50억인데 네. 지금 돈이 작게는 10억이면 된다고 했잖아요. 네, 10억이면 돼요. 40억은 뭐 누가? 대출 받는 거죠. 아니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9억 미만은 40%, 네. 15억 미만은 20%, 15억 네. 이상 대출이 안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빌딩은 규제가 없어요. 아예 없어요? 개인은 있는데 네. 법인은 아예 없어요. 근데 개인도 그렇게 많진 않아요. 네. 그래서 빌딩 매입하신다고 하면 그 기본적으로 서울시에 산다 그러면 한 60% 이상은 나오거든요. 이야, 그래서 가장 큰 메리트는 레버리지예요. 레버리지. 네. 야, 그럼 만약에 제가 김 작가가 네. 그런 돈이 없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없어요. 없어. 제가 30억짜리 건물을 봤어요, 어디가. 네. 예. 사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럼 제가 현금 얼마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10억이면 살 수 있죠. 충분한 거예요? 네, 충분합니다. 야, 20억을 땡길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 금리가 너무 낮아요. 어. 대출 금리도 낮아서 지금 받으면 2%대 받거든요. 20억이 2%면 어느 정도? 얼마 안 되는 거죠. 계산 한번 해주세요, 빨리. 한 400돈? 한 달에 400만 원. 네, 네. 한 달에 400만 원. 네. 내면 20억을 내가 빌릴 수 있는. 네, 네, 그렇죠. 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사무실 월세 400 내시는 분은 네. 그냥 건물 사시는 게 나아요. 어. 예, 20억짜리.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짜. 아니 근데 사실 요즘에는 이 빌딩도 핫하지만 네. 아파트도 너무 핫하잖아요. 그쵸. 네. 지금 하늘까지 이 아파트 가격이 닿으려고 네네. 하고 있는데 아파트 말고 왜 꼬마 빌딩을 사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레버리지가 되게 좋은 네. 것 같고요. 그리고 세금 부담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50억짜리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네. 하면 재산세 내잖아요. 네. 부동산 가지고 있으면. 그게 대략 한 1,000만 원도 안 되거든요. 1년에요? 네. 너무 얼마 안 내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근데 이제 만약에 50억짜리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네. 아마 몇 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까지 될 거예요. 아, 그래서 세금 부담도 되게 낮아요. 그리고 꼬마 빌딩 정도 규모면 네. 종부세를 안 내요. 그러니까 규모가 작아서 토지 별도 그 공시지가 합계 금액이 80억이 넘어야 되는데 네. 그 정도는 안 되거든요. 네. 그 정도면 엄청 큰 빌딩들이거든요. 대로변에. 네. 그래서 꼬마 빌딩은 종부세를 안 냅니다. 그래서 그래서 세금 부담이 별로 없어요. 야, 그러면 세상 모든 게 사실 네. 장점만 있진 않잖아요. 네. 꼬마 빌딩 투자가 네. 아파트, 우리 일반 사실 사람들은 아파트가 훨씬 더 접근성도 좋고 편하잖아요. 네네. 지식도 조금만 있어도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거고. 네네. 그에 비해서 좀 단점 뭔데? 단점은 일단은 아파트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네. 뭐 몇 평에 얼마. 그렇죠. 시세가. 근데 빌딩은 우리가 건물뿐만 아니라 땅도 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땅을 좀 분석할 줄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임차인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네. 이게 건물이 뭐 매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하고 매각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건물을 어떻게 운영하는지도 조금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좀 귀찮은 일이 많아요. 귀찮은 일이. 귀찮은 일이. 네. 한마디로 아파트는 사실 사놓고 네, 그냥 좀 약간 기다리면 되는 그쵸. 이런 느낌이 살짝 있다면 네네. 꼬마 빌딩은 임차인도 관리를 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여기 상권도 정확하게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고 네, 예, 뭐 그쵸.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 그런 여러 가지를 이제 오늘 조금 네. 한번 이야기해 주시려고 하는데 그 전에 네. 그럼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네. 어쨌든 50억짜리를 사는데 10억 정도에 40억 대출을 하셨어요. 네. 예. 대체로 뭐 케바케겠지만 네. 수익률은 뭐 어느 정도로 기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수익률은 만약에 서울시라고 하면은 네. 근데 높진 않아요. 대부분 3%대. 3%라면 지금 시세 차익 말고 임대 수익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임대 수익이요. 시세 차익은 더 크죠. 그래서 저희가 작년이랑 재작년에 오른 거 보면은 네. 평균적으로 연 그래도 한 10%씩은 오르거든요. 두 개 합쳐서요? 아니요, 그냥 시세만? 땅값만. 아, 그리고 최근에 또 많이 올랐어요. 다 그래서- 오르는군요, 진짜. 네, 다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꼬마 빌딩의 장점은 이렇게 막 변동성이 엄청 크진 않아요. 뭐 갑자기 떨어지거나 원금 손실이 일어나거나 그런 것보다는 그냥 꾸준히 오르는 네, 그런 게 좀 장점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이 많이 왔어요. 나 좀 뭐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긴 했지만 조금 안전 자산에 좀 넣고 싶다. 불안하죠. 네, 그렇죠. 실제로 한 10분 중에 한 5분 정도는 주식으로 다 돈 버신 분 같아요. 이 주식으로 돈을 버신 분들이 이 리스크가 있다는 거를 본인들도 다 아시기 때문에 이걸 그쵸.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다 좀 안전 자산으로 많이 가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약간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는 좀 납둘만 해요. 하나 놔둘만 하다. 예, 예. 그러면 어쨌든 지금 방금 전에 시세 차익이 네, 작년 기준에 했을 때 한 10%, 네, 그 다음에 임대 소득은 뭐 3% 정도로 하셨는데 예, 예. 지금 꼬마 베팅 같은 경우에 말씀만 들어봤을 때는 시세를 노려야 되는 거겠네요? 네, 그렇죠. 무조건 네. 게임은 팔 때 나거든요. 어떤 거요? 그러니까 모든 게임의 결과는 꼬마 빌딩의 결과는 팔 때 나요. 팔 때 몇 억씩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다 지금 현재 임대 수익이 되게 많이 좀 집착하죠. 집착이 좀 심해서 네. 좀 잘못 판단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임대 수익보다는 시세 차익 쪽으로 하는 게 차익은 훨씬 많아요. 어떻게 보면 임대 수익은 네. 내가 빌린 그 대출 대출 이자를 이자, 그죠? 갚는 데 쓰는 용도로 좀 많이 쓰이겠네요? 네네. 실질적으로 수익은 많이 없어요. 뭐 관리비도 나가고 이것저것 다 나가다 보면은 네. 실질적으로 수익은 많이 없어요. 네. 그럼 지난 몇 년 동안 사실 네. 아파트도 올랐어요. 네. 꼬마 빌딩도 올랐어요. 네. 그럼 시세 차익과 임대 수익까지 다 함께 고려했을 때 둘 네. 중에 결론적으로는 어느 게 더 본 건데? 빌딩이 더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땅을 봐야 돼요, 항상. 아파트는 사면은 저희가 지분을 소유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파트가 깔고 있는 지분을 소유하는데 요 빌딩은
땅 전체를 소유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가격 오르는 것도 좀 다르긴 하거든요. 네. 변동폭이라든지.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는 아파트 매입한 거보다는 꼬마 빌딩이 좀 더 많이 오르긴 했어요. 이 주요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은 가격이 또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앞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뭐 강남에 뭐 현대 아파트다. 네. 그러면 그 아파트는 계속 오를 것 같긴 해요. 어, 사람들이 점점 더 이제 똘똘한 한 채를 되게 맞아요, 갖고 맞아요, 싶어 맞아요. 하긴 하거든요. 네. 이제 꼬마 빌딩에 대한 전문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네. 지금 서울 집값 자체 굉장히 다 많이 올랐잖아요. 예, 예. 이게 사실 끝까지 오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 영원히. 예, 그쵸. 어떻게 좀 보세요, 지금 당분간? 저는 조금 조정이 있을 것 같긴 해요. 음, 네, 조정이 조금 있을 것 같고, 네. 근데 그런 주요 지역,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은 그래도 계속 오를 것 같아요. 다주택자들 세금을 너무 강화하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그럼 차라리 좋은 거 하나 가지고 있자. 네, 그래서 그런 좀 주요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은 계속 오를 것 같긴 해요. 계속 오른다. 근데 이제 지방이나 좀 외곽에 있는 것들은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질 것 같고, 그럼 네. 지금이라도 집을 아직 사지 못하신 분들은 네. 좋은 걸 하나 사는 게, 좋은 걸. 네네. 그 말 뜻은 방금 전에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네. 다시 강남으로. 네, 강남이나 이렇게 좀 좋은데, 여기 뭐 마포라든지, 네. 네. 그런 부분이 있군요. 네. 꼬마 빌딩 관심 생긴 분들이 네. 투자하려면 요 투자 일단 프로세스 한번 가볍게 얘기해 주시나요? 일단은 투자금을 정해야 되는데, 네. 일단 최소 투자 금액은 한 5억 정도면 도전해 볼 수 있어요. 우와. 네, 5억 정도면 도전해 볼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다른 부동산이 네. 있다라고 하면은 그 공동담보라는 걸 제공할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지방에 땅이 있다, 그러면 빌딩 매입할 때 같이 담보를 넣어요. 그럼 대출 조건이 되게 좋아지긴 하거든요. 네. 그러면 만약에 제가 5억으로 살 수 있는 게 뭐 한 15억에서 20억짜리였다면 공동담보를 넣으면 갑자기 30억, 40억짜리를 볼 수 있긴 하거든요. 그렇게 좀 보고, 네. 그리고 투자 지역은 일단은 제일 안전한 데는 내가 제일 잘하는데, 어디 제일 잘하세요? 저는 마포. 네. 마포, 그죠? 네. 그래서 여기 있는 데는 다 아시잖아요. 네. 많이 돌아다녀서. 그래서 투자 지역은 일단 내가 제일 잘하는데, 내가 제일 잘하는데. 네. 아니면 좀 20, 30대 많은데, 20, 30대만. 네. 왜요? 그 사람들이 소비력이 되게 높거든요. 네. 그리고 20, 30대 중에서도 특히 여성들이 많은데, 왜 여성인 건가요? 우리 남자끼리 만나면 네. 어디 잘 안 가잖아요. 잘 안. 만약 여기서 만나면 여기 네. 그냥 여기 앞에서 뭐 치킨집에서 술을 먹거나.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성분들은 좋은 데 있으면 찾아가거든요. 맞아. 찾아가죠. 찾아가고, 또 여성분들이 많으면 남성분들은 알아서 와. 그치. 꽃이 있으면 벌들이 날라오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그렇죠. 그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저는 20, 30대 중에 네. 여성분들이 좀 많은데 엄청 멀어도 오거든요. 맞아. 요즘에는 인스타그램에서 맛집 그쵸, 뭐 이런 게 그쵸. 있으면 거기 막 다 찾아가잖아. 네, 맞아요. 카페 같은 데도 되게 예쁘게 꾸며놓으면 맞아. 다 찾아와요. 자, 첫 번째 자본금, 두 번째가 이제 투자 지역.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저희 같이 중개하시는 분들을 좀 만나야 돼요. 부동산 많이 가보셨어요? 아니 거기 못 가봤어요. 대부분 다 가서 하는 얘기들이 좋은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분들도 어찌됐든 좋은 게 나오면은 관계 좀 좋은 사람부터 좋은 걸 주거든요. 그쵸. 네. 근데 대부분 다 가서 실수하는 게 뭐냐면, 저 급하지 않아요. 그럼 안 주겠죠. 그죠? 안 주죠. 그래서 항상 거기 가서 얘기하셔야 될 게 뭐냐면, 나 당장 살 수 있다. 당장 할 수 있다. 네. 지금 OTP 가져왔다. 네. 그래서 너가 정말 좋은 거 주면은 네. 내가 바로 뭐 계약금 이체하겠다. 네. 해가지고 그런 인식을 좀 심어줘야지 진짜 좋은 매물을 주거든요. 그리고 저희 같은 중개사분들이 다 분야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빌딩만 했고, 뭐 땅 전문하시는 분 있고, 네. 상가 전문하시는 분 있고, 그래서 빌딩을 좀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을 좀 만나야 돼요. 네, 그래야지 매물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야기 결론은 대표님 찾아오라는. 네, 결론적으로. 네, 그렇죠. 네. 결론은 그건데, 아무튼 뭐 저희 같은 뭐 이렇게 빌딩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를 좀 찾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 프로세스는요. 그 다음에 이제 매입을 할 때 명의가 중요하긴 하거든요. 누구 명의로 할지, 뭐 개인으로 할지. 요즘엔 법인으로 많이 해요. 뭐 개인이랑 법인의 장단점 좀 얘기 드릴까요? 그 세율 자체가 좀 차이가 나요. 네.
개인은 우리가 보통 꼬마 빌딩 투자하면 대부분 차익을 한 10억은 보고 하거든요. 대부분. 네, 대부분. 대부분. 대부분 10억은 보고 해요. 와. 10억은 보고 하는데 만약 개인으로 사면 올해부터는 45%예요. 양도세가. 4.5를 내야 되는 거예요? 아 근데 물론 이제 필요 경비랑 아. 그다음에 보유하는 거에 따라 좀 세금을 좀 장기 보유 특별공제 이런 거 받긴 하는데 네. 세율이 되게 높아요. 그다음에 법인은 그냥 22%예요. 아, 22%. 네. 그 세율 자체가 워낙 차이 나죠. 그렇죠. 근데 반대로 이제 취득세는 좀 법인이 불리하긴 해요. 개인은 만약에 근린생활 시설 건물이다라고 하면 4.6%. 그리고 법인은 뭐 설립된 지 5년이 안 되고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다. 그리고 과밀억제권역 내에 건물을 산다 하면 9.4%. 두 배네. 네. 두 배를 내도 이 22%가 워낙 커가지고 아. 네. 저는 여기 더 중요한 차이를 하나 발견했어요. 어떤 이게 거요? 어쨌든 양도소득세가 개인이 45%, 법인이 22%, 네. 그다음 취득세 개인이 4.6%, 뭐 법인이 9.4%, 네. 경우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렇다는 거잖아요. 네네. 이 취득세는 어쨌든 내가 살 때 기준인 거잖아. 네, 살 때 기준이죠. 그렇죠. 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거대로 어쨌든 시세 차이가 한 10억 이상 봐버리면 네. 그만큼 올라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팔 때 양도세가 커버리면 네네. 훨씬 많은 걸 내버리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양도세 자체가 너무 깡패인 거죠. 아. 네. 그래서 법인으로 많이 설립하는 거죠. 건물은 거의 무조건 법인으로 사야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좀 이슈가 됐던 게 네. 이제 법인을 엄청 설립해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유보금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 그러니까 법인 이제 자금 가지고 계속 사람들이 샀다 팔았다 하니까 그냥 이제 그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이제 유보금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 그래서 법안이 나왔었는데 반발이 심해서 네. 그냥 없던 일로 됐어요. 없던 일이 됐구나. 네. 그래서 무조건 법인이 유리해요. 아, 무조건. 네, 무조건. 빌딩 중개업을 몇 년 하셨죠? 저 10년 정도 네. 되는데 10년 하신 분, 그리고 건물주이신 분이 어쨌든 개인과 법인 중에 고민 중이라면 법인이 무조건이다. 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만약에 수익이 발생되면은 제가 만약에 세율 구간이 38% 구간이다라고 네. 하면 이게 합산돼서 과세되거든요. 네. 근데 법인은 그냥 11%예요. 아. 대략적으로 내는 게. 그리고 꼬마 빌딩으로 사신 분들이 대부분 다 재투자하거든요. 다시 사요. 이거 갑자기 10억 정도 벌었는데 차익이 10억 이상 벌렸는데 네. 뭐 안 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재투자도 하거든요. 그런 거 감안했을 때는 법인이 무조건 유리하게. 무조건. 네. 자, 어쨌든 네 번째가 명의 단계였어요. 네. 그 다음 단계는 뭔데?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을 뭐 선택을 하고 이제 매입할 때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꼬마 빌딩 투자에 성공하려면 3명이랑 친해져야 되거든요. 3명. 네, 3명. 3명. 네. 첫 번째는 이제 저희 같은 중개사분들. 그리고 두 번째는 은행 지점장님. 아, 은행 지점장. 네. 대출. 네. 대출 어찌됐든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바로 전화해서 물어볼 수 있는 은행 지점장님을 네. 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건축사님. 건축사. 네. 건축사는 왜죠? 그럼 이미 뭐 지어진 건물 사는 건데? 대부분 다 노후화된 건물들이 많아요. 제가 통계를 보면은 작년에 매각된 거 중에 20년 이상 된 건물이 70%가 넘어요. 그러니까 다 노후화된 건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뭔가 개선시킬 만한 건축사님이 계셔야 되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건물 매입해서 좀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좀 추천하긴 해요. 그거에 따라서 건물 가치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지금 리모델링의 있는 거를 리모델링하는 거 신축은 지금 부셔가지고, 예, 허물고 멸시라고 한다는 뜻인 거죠. 네네, 그렇죠. 저 여기까지 왔어요. 자, 네. 그 다음은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은행 지점장님 만나서 대출을 받고, 네. 그 다음에 매입하고 나서 건축사님 만나서 리모델링이나 신축하는 게 제일 포인트긴 해요. 네. 그리고 건물 매입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운영이거든요. 네. 운영. 네. 그러니까 건물 관리라든지 만약에 건물을 샀는데 본인이 직접 해도 돼요. 네. 뭐 카페를 한다든지. 그렇죠. 네. 뭐 이렇게 수익을 맞춰놓고 매각할 수도 있고. 네. 근데 사람들은 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 사는 것만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하고 이걸 어떻게 팔지를 제일 생각하긴 해야 돼요. 맞아. 이거를 내가 사가지고 네. 조금 사람들이 더 많이 찾을 만한 공간들은 어떻게 기획을 해서 리모델링 해서 네. 이걸 좀 더 비싸게 해서 딱 네. 파는 걸 어떻게 예. 할지 생각을 어떻게 해요. 잘 포장해서 팔지. 잘 포장해서. 네.
야, 이게 어쨌든 그러면 꼬마 빌딩의 전체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네네네. 그러면 이 절차 중에서 네.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든가 신중해야 되는 부분은 어딘데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매입이죠. 매입. 네. 매입할 때 어떤 거요? 매입할 때 네. 일단 기본적인 요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익률만 너무 보고 살지 말고 네. 그 땅의 가치를 좀 파악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역,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황금성. 빌딩은 일단은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황금성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시장에 내놨을 때 팔릴 만한. 아, 맞아요. 좀 약간 요지를 사야 되네요. 네, 그렇죠. 저는 황금성이 낮은 건물은 뭐 가치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좀 생각하거든요. 수익률이 많이 나와도. 그래서 이런 통계 자료들 보면서 네. 좀 잘 매각이 되는데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빌딩은 동이름이 브랜드인데 네. 뭐 예를 들어서 강남구다. 강남구에 논현동이랑 청담동은 또 느낌 다르거든요. 아, 일종의 아파트는 브랜드가 네, 그죠. 레미안이냐 뭐 자이냐 그건데. 뭐, 네. 그것처럼 빌딩은 동이름이 되게 중요해요. 아,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청담동 건물은 수익이 안 나와도 사요. 그냥 뭐 나 청담동 건물 있어. 아, 그치 있어 보이겠다. 너 건물 어디 있는데? 아, 그냥 청담동에 청담- 한 채 있어. 뒤에 말 아무 말이 네, 안 그죠. 해. 뭐 수익률이 몇 프로 나오든 그건 상관 안 해요. 사람들 표정이 청담동? 그죠. 뭐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네. 그 동이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황금성, 그러니까 동을 잘 선택해야 돼요. 네. 그리고 강남구 내에서 거래가 다 많이 될 것 같잖아요. 네. 근데 동별로도 차이가 되게 많아요. 어. 그래서 강남구 내에서도 거래가 제일 작은 곳이 개포동. 어. 개포동 아파트는 너무 좋잖아요. 네. 근데 거래량은 제일 낮아요. 아, 건물은. 네. 야, 그럼 건물 강남구에서는 어디가 제일 핫한 곳? 세 군데가? 역삼동, 역삼동, 네, 논현동, 논현동, 그다음에 뭐 신사, 신사. 네네 이렇게. 야, 청담동은 안 들어가네? 청담동도 들어가는데, 근데 요즘 그 토지 거래 허가 때문에 네. 좀 거래량이 줄긴 했는데 지금은 요 세 군데가 제일 많이 되긴 해요. 요 세 군데. 네. 자, 그러면 지금 동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동보다 좀 더 큰 구. 구로는 좀 어디가 황금성이 좋은 건가요? 일단은 강남구는 잘 되고요. 강남구, 그다음에 뭐 서초나 송파, 서초성파, 그다음에 용산, 용산, 그다음에 여기 마포. 마포. 거의 어떻게 보면 아파트 인기 지역과 좀 그쵸, 비슷비슷하네요. 그쵸. 네, 그렇죠. 거기 다 몰려 있으니까. 네. 하긴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건물을 이용하는 고객이 되는 거니까. 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핫한 데가 성동구, 성동구, 성수동. 성수동. 그렇죠. 성동구, 성수동이죠. 네. 그럼 그 꼬마빌딩 물건은 네.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아파트처럼 뭐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나오나요? 빌딩도 뭐 매물이 보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좋은 거는 광고하지 않아요. 아파트는 딱 광고를 만약에 하면은 호수가 몇 톤지는 잘 모르거든요. 네. 근데 빌딩은 기본적인 내용만 알면 어떤 빌딩인지 다 알아요. 그래서 빌딩은 좀 약간 암암리에 아, 물론 이제 인터넷에도 나와 있긴 하지만 네. 좀 좋은 것들은 광고는 안 해요. 그래서 현장에 좀 많이 뛰어다니시고 좀 저희 같은 분들이랑 많이 좀 친해져 놔야지 네. 좋은 거 나왔을 때 이제 뭐 검토를 할 수 있거든요. 야, 아마 이건 전문 빌딩 중개 이제 사분들을 만나야지 네네. 좋은 건물을 만날 수 있다는 건데 네, 이쯤에서 원래 예전에 없던 질문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네. 수수료가 어느 정도인데요? 아니 계속 만나신다고 하셨으니까 네, 그쵸. 시청자분도 이 수수료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뭐 0.9% 이내 다 협의해서 받아요. 대부분. 네. 별도의 뭐 컨설팅 비용이나 이런 건 안 받고. 네. 네. 근데 이제 금액이 크다 보니까. 금액이 크니까. 네, 크긴 하죠. 그 뉴스 보면 네. 스타벅스가 입주하면 네네. 건물 가치가 엄청 오른다 이야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네네. 이게 실제로 맞는지와 네.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네. 일단 스타벅스는 지금 임대를 들어오면 네. 임대료를 내는 게 아니라 수수료를 내요. 그러니까 매출에 얼마. 임대료를 안 내요? 그냥 이제 수수료 매장이 많아요. 오. 뭐 월 뭐 1,000만 원 이게 아니라 뭐 매출의 뭐 13%뭐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특이하게 하네요. 네, 그래서 약간 되게 어떻게 보면 갑이기도 하죠. 아, 그렇죠. 매출에 얼마나 갑일 수 있을 만한 게 스타벅스만 들어가면 건물 가치가 뭐. 네, 확 올라가서. 예. 실제로 맞아요. 그러니까 스타벅스가 들어가면 건물 가치가 많이 올라가요. 그게 왜냐면 대부분 다 1층에 들어오잖아요. 맞아. 1층. 근데 건물은 1층이 얼굴이거든요. 1층에 만약에 뭐 국밥집이 있어요. 네. 그러면 국밥집 건물이잖아요. 뭐 우린 좋지만 어쨌든 네네. 건물주 입장에서 그쵸, 그 그쵸. 가치가 높진 않을 수 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제가 건물을 사러 왔는데 네.
뭐 음식점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스타벅스가 있으면 좀 더 좋게 보잖아요. 그렇죠. 있어 보이죠. 네. 그래서 1층 임차인이 되게 중요한데 그게 스타벅스면은 당연히 효과는 좋은 거죠. 저 아까 세 명가 친해하는 데 있잖아요. 네. 중개사, 은행 지점장, 건축사. 네. 스타벅스 그 점포개 점포 개발팀. 제가 건물 사고 그분이 1층에 잠깐 임대. 그렇죠. 그래서 스타벅스의 입점 문의가 실제로 엄청 많이 와요. 건물주들이 자기 1층에 들어오라고. 건물주들이 스타벅스한테. 네네. 야. 메일로 이렇게 보내서. 내 주소 여긴데 들어올 생각 있냐고. 그죠. 스스로 낮춰주겠다. 네네. 시세 차익을 기대할 테니까. 안 받아도 되죠, 솔직히 뭐. 야, 그러면 스타벅스 입주해서 네. 건물 가격이 어느 정도 달라졌는지 네. 또 그런 거를 진행해 본 적이 있을 거잖아요. 네네네. 실제 사례 딱 비포 애프터로 해준다면. 완전 아무것도 없는 곳이긴 했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너무 그런 극적일 것 같은데. 저기 일산에 있는 네. 그런 되게 뭔가 음식점이었는데 네. 거기를 부시고 그 드라이브스루를 넣었어요. 스타벅스. 근데 그거를 매입할 때 한 10억 중반 이 정도에 매입을 했거든요. 그죠. 아무것도 없는 데였으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스타벅스에 입점 제안을 했죠. 네. 해가지고 건물을 지어줬어요 거기. 한 5억 정도 들었나? 그래서 한 35억 정도에 팔았거든요. 네. 좀 외곽이긴 하지만 스타벅스로 장기 임대돼 있고 네. 수익이 나오다 보니까 네. 되게 잘 팔렸어요. 한 2주 만에 팔렸나? 2주 만에. 네네. 야, 거의 10억에 사서 건물 짓는데 5억 합쳐 15억인 게 네. 35억에 35억에 팔았어요. 네. 몇 년 만에? 그 바로 그렇게 했어요. 땅을 사고 간 다음에 팔기까지가 어느 정도 과정이? 한 1년 반, 2년. 네. 1년 반만 20억.